안녕하십니까. 예,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박상봉 박사님께서 유럽 언론이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독일 통일 정보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면서 독일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원칙적으로 견지해야 될 이런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또 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중일 이 무슨 삼각인가요? 사각인가요? 이런 회담을 놓고 한국 사회가 지금 아주 들떠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유럽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 정상회담, 또 뭐 남북 정상회담, 또 뭐 미북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북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죠. 예.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이 전 세계에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한 운전자석에 올라앉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뭐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유럽의 언론이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얘기들이 미국은 어떤 협상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정의용 특사뿐이 없었다. 미국 북한의 비핵화 얘기는 정의용 특사 외에 어느 곳에서도 어느 언론에서도 어느 소스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뭐 우리 언론이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한 보도 하나를 이제 독일의 경제신문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신문에서 다음과 주력 언론인가 보죠? 아주 경제지에서는 아주 주력 언론인데 거기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보시죠.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의 사망 선고다. 이게 알렉스 로키라고 하는 기자가 이제 쭉 보도를 한 겁니다. 내용은 이제 김정은도 리비아의 카다피가 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 뒤에는 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카다피가 2003년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아주 강력하게 들이닥치니까 이제 2003년도에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모든 시스템을 포기했죠. 포기한 직후에 이제 시민들이 독재하에서의 리비아의 카다피의 정체를 점점 알아가면서 시민 저항을 하게 되고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서 2017년도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게 유명했던 그렇죠. 자시민 혁명. 그렇죠. 그게 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전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참 서방 세계에는 나토뿐만 아니라 미국도 시민들의 편에 섰고 내전 발생한 후에 6개월 만에 리비아는 살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김정은이 미북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보도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핵을 포기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서방 세계로부터. 그럼 서방 세계의 경제적 지원 또 물자 그리고 정보들이 북한 사회에 유입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해외 정보들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자신들이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시민들이 봉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리 남한과 또 서방 사회가 체제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김정은은 가다피의 전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김정은도 카다피의 전철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든 안 하든 김정은이나 카다피나 자신이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알렉스 로키 기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핵무기를 통해서 자신이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뿌리가 돼서 씨가 돼서 결국은 자신이 몰락하는 그러한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기자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속성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지금 아직까지 2000년도에 DJ가 시작했던 햇볕 정책, 그것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실패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알려주고 있지만 여기엔 눈을 닫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북한이 변할 것이고 북한 스스로 평화를 추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아직도 깊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이렇게 현 정부 청와대 내에 정말 바르는 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비판론자들,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이용수 여사가 비판론자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모두가 다 찬양으로 일색하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헛수를 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군요. 미수김동 세력이라서 그런지 문수문동 으로 지금 좀 치환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이 보도의 내용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던 핵을 고집하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심은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스스로 거둬야 할 운명에 빠졌다 하는 내용이 이 보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번 동계올림픽에 한국민이 참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도 안 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듣긴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아이스하키 선수죠. 최광영이라고. 장애인이죠. 장애인이죠. 1987년 최광혁인데 지난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 지성호 선수, 지성호인가요? 우리 장애인 탈북.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북한에서 기차에 치여서 이제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 보도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의 신문의 보도인데,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북한의 약이역굴에서 마취도 없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행방불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조부모님의 밑에서 살고 있다가 조부모가 사망하니까 이제 꽃제비를 전락해서 길거리에서 뭐 음식물 주워 먹고 겨우 연명을 하다가 2011년도에 아버지가 탈북에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 최광영이를 그 당시에 나이가 14살인데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탈북에 성공하게 되고, 정착해서 이제 뭐 장애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막 기술을 배우는데 의족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 학교에서. 이제 그걸 배우다가 이제 선생님이 너 한번 아이스하키 한번 해봐라. 장애인 아이스하키를 추천해서 이 친구가 당시에 2001년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소개를 통해서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이번에 동계 평창 올림픽의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동메달 땄나요? 어쨌든 아이스하키 좋은 성적을 거둔 내용을 프랑스 알게마인에 보도했군요. 사실은 이러한 그 보도는 국내에서 정말 대서특필해야죠. 근데 저는 알리지 않아서 저는 알리지 않고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그러네요. 참 이번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서 아이스하키 팀이 그리고 국가대표의 탈북민이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내용을 외신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이 좀 이게 오늘의 언론 시장의 민낯이죠. 그 박사님, 그 북한과 스웨덴이 지금 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이게 이제 3월 18일이죠. 3월 18일 날 이제 디 벨트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가고 미국의 관계자가 스웨덴을 가서 비밀 접촉으로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3월 18일 날 느닷없이 독일 연방정보국이 보도를 한 겁니다. 연방하원 비공개 회의에서 유럽이나 독일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사거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물론 북한이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독일에도 점점 가시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그와 함께 이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협상은 결렬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안 갔군요. 미국도 안 갔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미국이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제 보도한 내용이 되는데 결국 제목은 북한 스웨덴 협상 결렬이라고 돼 있고 거기서 북한과 스웨덴도 협상이 결렬됐고 미국은 아예 가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거기서 얘기했던 게 이용호는 스웨덴 외무상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비핵화 이런 얘기 했는지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다. 모르겠다.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가 대북 제재 때문에 인도주의적 참상이 너무나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좀 도움을 달라고 스웨덴에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 동문서답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의 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미북 북한의 스웨덴 협상은 결렬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박사님,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말입니다. 늘 장기 집권을 꿈꾸고, 그렇죠. 뭐 100% 찬성 투표를 원하고 연출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 황제가 찬성 황제가 됐나요? 이번에 황제가 됐더라고요. 황제가 됐어요. 뭐 주석에서 황제로. 헌법에다가 시진핑 사상을 막 집어넣고, 뭐 2천 몇백 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 그렇죠. 99.98% 찬성.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러시아 이 푸틴도 역시 푸틴도 짜르가 됐죠. 짜르가 됐죠. 이번에 짜르가 됐다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원래 KGB 출신이죠. 그러면 공산당원이라고 봐야 되죠. 무자비하죠. 무자비한 독재자. 공산당원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독재자가 지금 무려 사선에도 진입합니까? 24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재자가 있는데 독재자가 장기 집권을 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또 장기 집권이 가능하냐면 대중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대중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지금 76%인가 이제 찬성률이 나와. 이건 그래서 낮네요. 시진핑은 뭐 거의 99.8%. 북한은 100%. 북한은 100%.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
예. 뭐 이런 소위 뭐 전체주의 집단들 독재자들은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거든요. 우리 문재인 비슷하네요. 대중의 지지가 문재인 지금 70몇 프로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대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대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왜곡된 대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갖고 있는 권력이 만들어낸 잘못된 페이크 뉴스, 잘못된 정보로 오염된 대중이 장기 집권을 가능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진 사회에서 독재자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린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언론가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 대열에 아직 못 올라오고 볼 수 있죠. 언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경 분리라든가 다당제라든가 또 시민사회가 건전한 건강한 그렇죠.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한 시민사회는 없고 예 대부분이 다 어영화된 이제는 그 종북 좌파 시민단체가 지금 들끓고 있고 예, 언론은 100% 장악이 돼 있고 예, 지금 뭐 야당 그 의원들은 지금 목소리를 못 내더라고요. 못 내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뭐 한 발짝만 걸게 되면 자꾸 털어가지고 수색을 한대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 일방적인 보도가 하게 되면 야당이 활동하는 활동 상황이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울산시장이 김기현 시장이죠. 그분이 그 울산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재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지 않습니까? 그건 뭐 완전히 독재의 증상이죠. 예, 전형적인 독재의 그 증상이죠. 그래서 그 지금 상당히 정치 탄압 심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지금 둘이나 지금 어떻게 한꺼번에 감옥에 잡아놨습니까? 뭐 좀 정치 보복인 면이 많고 동일한 잣대로 과거 정부를 뭐 우리가 수사하고 뭐 적폐를 천상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특정 세력을 겨냥해서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짜르나 시진핑이나 푸틴이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또 여기 재밌는 게 슈푸트닉 이제 도이칠란드 보도인데요. 북한에 러시아인이 112명이 체류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12명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제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네. 100%라고 합니다. 100%. 북한에 있는 사람은? 100%. 네. 그래서 100%를 달성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을 좀 꼬집는 겁니다. 그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투표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뭐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다 대중의 이름으로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로. 근데 그 대중은 사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대중은 우민이에요. 우민. 그렇죠. 우민인 것이 왜냐하면 언론이 보도한 거를 그대로 믿고 조작된 걸 그대로 믿고 뭐 찍어버리니까 뭐 짜르 푸틴이 러시아를 뭐 행복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끌긴 뭐 행복으로 이끕니까? 과거에 비하면 형편없는 나라로 이제 전락해 가는 것들 이런 걸 보면 역시 대중은 깨어있지 않은 대중은 우민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독재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대중이 현민이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정말 대중이 우민이 되지 않도록 우민이 뭡니까? 개돼지입니다. 개돼지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현 정부를 좀 감시의 눈으로 보고 바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짜르를 만들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사회가 되는 그래서 문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슬람.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조국 수석이 그 개헌안을 지금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개헌안을 발의를 했으면 100% 다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그 개헌안을 한꺼번에 발표하면 이해를 못한다. 이게 어디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한꺼번에 발표 못하는 그 소통의 정보라고 그러지 않나요? 소통을 왜 안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니까 국민이 너무 우매해서 자기네가 한꺼번에 다 발표하면 이해를 못한다잖아요. 아, 이해를 못한다. 예, 그래서 찔금 지금 한 달짜리 한 달도 안 된 이 개헌안을 발표하려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아니 이게 무슨 전시도 하는데 왜 그래요? 지금 전쟁 났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국민이 박수를 쳐주니까 지금 뭐 헛다리를 짚는 건데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김정은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에서 살게 꼭 김정은이 아닐지라도 김정은과 꼭 같거나 비슷한 독재자 밑에서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보도를 이제 독일에 3월 달인 것 같아요. 아니야 3월 달인가 얼마 전에 그런 보도를 했어요. 무슨 보도냐면 중국이 서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민주주의나 북한의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가까워 근접해 가는데 남한이 자유를 빼버린 민주주의가 된다면 남북한 서한국이 하나의 민주주의 동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로 가깝게 자유를 빼고 새로운 헌법 개정을 만듦으로 해서 남과 북한과 중국이 하나로 돼간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현 정부는 좀 명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우민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이러한 모든 정치적 상황들을 잘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헌법에서 공공연하게 토지 공개념, 토지를 공개념한다는 게 뭐예요? 예, 국가의 토지도 지금 엄청 우리나라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또 토지를 공개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버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억지로 이렇게 정말 기적과 같은 현대사를 만들어 놓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아니 헌법을 일주일 만에 뚝딱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비밀리에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연 그런 정말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죠. 국민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네. 보는 건지 업신여기는 거죠. 그 대가를 언젠가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소식은 없으십니까?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키로 했다는 네, 그런 소식이 알게만 소식인데요. 이름은 이제 김동철입니다.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예. 김동철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기억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태생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들인데 김동철 이분은 굉장히 그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북한의 어떤 북한의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 김학송과 김상덕은 평양 과기대의 교원입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보면 거기서 교수로 일했는지 그냥 그 사무직원으로 일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김동철과 김학송, 김상덕이 거기서 이제 간첩 혐의를 했다는 거고, 그 이적 행위를 했다는 걸로 이제 김동철 목사님은 10년 교화형을 받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작년에 이제 체포가 돼서 수감돼서 살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석방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덧붙여서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가 19일째 얘기한 거는 최근 미군과 북한은 남한의 중재로 5월 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3월 19일을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완전히 확정된 걸로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뉴스는 미국 정상회담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이제 북한에서.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도 정의용 실장 외에 어느 곳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유럽 언론의 이제 최근의 동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이거 했나요? 침묵하는 평양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국제사회. 아, 그거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나요? 네. 내용은 그겁니다. 어쨌든 북한이 최근 외국의 기자를 북한 출입을 통제합니다.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건 쥐도이체 짜이퉁이라고 하는. 이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은 침묵하고 있는데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국제사회가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개최되려면 북한발 보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뭐 어디서 할 건가, 의제는 무엇인가, 참선 누구나 참석할 거,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이 외신 기자들을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 내부의 소식이 국제사회로 전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알아본 데 보면 북한 내부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중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발 소식은 이제 본인이, 우리 이거 정영 실장 얘기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영 실장을 통해서 미국에게 회담을 제의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미국이 회담을 하자고 김정은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까지 보도를 하냐면, 이제 북한은 명실공히 국제사회에 우뚝 서서 세계를 이렇게 평정하는 뭐 대단한 국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 대중이 왜 개돼지가 되나요? 언론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이 공평하게 세계의 소식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어디에 보충할 것이 있고, 그렇죠.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미국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어디에 문제점이고 어디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도를 해야 국민이 개돼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이 개돼지가 되지 않아야 독재를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지난 독재사회, 지난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늘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사가 주는 교훈을 헌신짝처럼 버리는지, 그리고 그 일에 언론이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유튜브 코리아의 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기획단인가요?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직으로 이제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러는지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이 우익 진영에서 언론이 지금 다 이 현 정권에 너무 장악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좀 이렇게 치중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유튜브는 가짜 뉴스만 내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평가전환을 했고요. 저희들도 보게 되면 이게 충분히 클릭수가 많이 나와야 돼. 이 방송이 클릭수가 안 올라가요. 분명 유튜브 코리아에서 조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 본사에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좀 컴플레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예. 김정은의 이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3대 세습 독재자 아닙니까? 독일 언론 오죽하면 김정은 앞에 독재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보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김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말 그 너무 안타까워서 전하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유튜브 코리아의 그 직원들이 이렇게 편파성을 가지고 어떤 그 장애를 조성하거나 그 조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인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예, 훗날 정말 역사에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그 뉴스가 정말 안 나와요. 예, 그 박사님 그때 43만 그 나온 이후로 우리가 좀 이게 갑자기 확 많이 나오는 게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지금 작업에 들어갔는지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유튜브 코리아의 전략기획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그 선발돼서 작년 9월에 그 모셔져 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 우익진영의 유튜브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본사에 이 사실 좀 알려야 되겠죠. 미국 본사에서도 글쎄 구글 본사가 이 좌편향에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죠. 구글은 그렇지 않죠. 구글은 뭐 중국 정부하고도 이제 서로 큰 좀 싸움을 했던 그런 단체고. 그렇지 않은데 이 유튜브 코리아에 잘못된 직원이 채용이 됐나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치 편향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략기획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중요한 무슨 정책기획위원회인가요? 뭐 하여튼간 거기에 그 중요 임원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유튜브 코리아가 또 조작으로 인해서 이 방송이 제대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박사님 또 말씀 없으신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